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는 동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림 형제의 원작을 재해석한 키류 미사오의 버전입니다. 아름다운 공주와 사악한 왕비의 이야기,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어느 날 밤, 왕비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촛대의 희미한 불빛이 길게 이어진 복도를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죠. 그때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망토로 얼굴을 가린 남자, 왕이었습니다. 왕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어느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빨려 들어가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비는 그 방을 주시하며 복도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방 안을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그런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초조한 마음과 호기심이 죄의식을 억눌러 버렸습니다. 왕비는 무서운 악마에게 이끌리듯 그 방 앞으로 다가가 열쇠 구멍을 통해 실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침대 위에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소녀의 몸을 끌어안더니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왕비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면서 맥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죠. 남편이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본 아내의 슬픔. 하지만 그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남편의 바람 상대가 두 사람 사이의 친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흑단나무 창틀이 끼워진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로 시집을 온 지 벌써 10년. 왕비는 높은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 미모에 매료된 왕의 끈질긴 요청으로 결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이후 한동안 왕은 마치 제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왕비를 사랑했습니다. 왕비가 시종에게 눈길을 주거나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심하게 질투를 했죠. 결혼 전에 어떤 귀족이 왕비를 짝사랑했던 문제로 밤새도록 추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왕은 성을 비우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성에 혼자 남겨진 왕비는 고독했습니다.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하는 일 없이 지내는 나날. 사람들의 소문, 험담, 화장과 드레스에 관한 이야기. 여자끼리의 화제는 시시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왕비는 밝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은 늘 고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비의 유일한 즐거움은 자기 방에 혼자 틀어박혀 시집올 때 가져온 마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그건 왕비님 당신이에요. 거울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왕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풍부한 갈색 머리카락, 오똑하고 단정한 이목구비, 대리석 같은 하얀 피부. 하얀 피부를 소중히 여긴 왕비는 프랑스에서 수입한 처방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약초로 만든 연고로 매일 아침 마사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왕비의 미모에도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늘어지고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왕과의 사랑에도 점차 정열이 사그라져 갔습니다. 왕은 그런 왕비에게 조금씩 실증을 내기 시작했죠. 왕이 어느 귀족의 딸을 총애한다는 소문이 왕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왕이 성을 자주 비우는 이유는 전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그 아가씨를 만나러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왕은 소녀를 좋아했습니다. 왕비도 그 나라로 시집 올 때 15살의 젊은 소녀였습니다. 왕은 미녀라기보다는 미소녀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왕비의 미숙한 아름다움에 도취되었던 것이죠. 왕은
풍만한 가슴이나 히프에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처럼 늘씬하고 매끄러운 다리, 군살이부터 있지 않은 탄력 있는 히프, 갸름하고 단아한 얼굴, 왕비의 그런 중성적인 아름다움이 왕을 매료시켰던 것입니다. 당시에 나이 어린 소녀의 결혼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10살 정도의 나이에 다른 나라로 시집간 공주가 얼마든지 있었죠. 그러고 보니 지금 왕이 총애하고 있는 귀족의 딸도 14살이 되지 않은 소녀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왕비에게는 커다란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인데도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비는 한숨을 내쉬며 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면서 새빨간 피가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새하얀 눈을 물들이는 선혈의 붉은 빛은 눈부실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이 눈처럼 새하얀 피부, 피처럼 새빨간 입술, 그리고 흑단나무처럼 새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왕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후계자의 어머니로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왕비의 소원이 신에게 전해졌는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는 임신을 했고 마침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왕비가 원한 대로 눈처럼 하얀 피부와 피처럼 새빨간 입술, 흑단나무처럼 새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백설공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왕도 기분이 좋아 왕비의 공적을 칭찬하여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를 선물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으며 아이를 좋아하는 왕은 틈만 나면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아이로 인하여 왕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다고 생각했죠. 왕비는 아이의 머리를 묶어주고 옷을 만들어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백설공주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무런 탈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왕비를 닮은 미모를 갖추었습니다. 왕비는 그런 공주가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공주의 아름다움을 칭찬할 때마다 자기가 칭찬받는 것처럼 기뻐했죠.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공주를 바라보는 왕의 눈이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처럼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공주의 드레스 위로 드러난 새하얀 피부를 바라볼 때, 스커트 아래의 맨발을 바라볼 때 왕의 눈에 욕망의 빛이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일찍이 근친 상가는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특이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동생과 결혼했고 16세기 이탈리아의 귀족 프란체스코 첸치도 미모의 딸을 방에 가두어두고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왕비는 우연히 공주의 침실로 들어가는 왕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열쇠 구멍을 통해 그들의 정사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왕은 거의 매일 밤 공주의 침실을 드나들었습니다. 당연히 왕비의 방에는 발걸음이 끊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고독에 빠진 왕비는 딸에 대한 연민과 질투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백설공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왕비의 질투가 어떤 비극을 낳는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